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는데, 네네. 지금 좀 고민인 거는, 네, 지금은 사실 제가 취업을 뭐 당연히 네카라쿠베 같은 좋은 기업에 해도, 그러니까 대기업에 해도 좋지만, 약간 스타트업 같은 데도 사실 관심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네. 제가 4학년 당시에 교내 스타트업을 했었는데, 그 교내 스타트업이 좀 잘 됐어가지고, 네. 그 기억이 좀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어가지고, 제가 지금 스타트업 쪽에 이제 준비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궁금한 게 이제, 제가 이 취업을 준비를 하면서, 뭐, 공부를 할 때, 자바스크립트, 뭐, 코어나, 뭐, 리액트나, 빌드 시스템, 뭐, 내부 동작 원리 같은 그런 거를 좀 깊게 파는 게 좋을지 아니면은, 지금 시대에 맞춰서 뭐 이 설계를 하기 위한 디자인 패턴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여러 UX 향상과 같은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좀 프로덕트 전반적으로 좀 주도해서 이런 거를 참여하는 경험 그런 거를 쌓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하. 자바스크립트나 리액트 코어 아니면 네, 약간 그런 걸 깊게 공부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좀 디자인 시스템 아니면 프로젝트. 네, 프로덕트 전반적으로 뭐 프로덕트. 참여하는 그런 것들. 어, 제가 이제 건상님의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들으면서 조금씩 더 질문하면서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전달해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정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요. 네, 제 의견 정도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이 두 가지를 이렇게 나누어 놓으셨는데요. 저는 이 두 가지가 연관이 있다고 생각해요. 네. 특히 어, 디자인 시스템이나 이 프로덕트 관련한 이 일을 어, 결국엔 잘 해내려면 저희가 이제 건상님이 이 과정에서 담당하게 될 세부 일은 개발이 주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 개발이라는 건 결국 개발자처럼 생각을 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개발자처럼 생각한다는 게 뭘까요? 음, 제가 이 지금 해결해야 되는 문제를 좀 컴퓨터적인 사고로 생각하는 것? 해결해야 할 문제를 약간 말이 좀 컴퓨, 이상한데 음, 컴퓨팅적인, 네. 컴퓨테이션이라고, 컴퓨팅이라고 하죠. 컴퓨팅적 사고. 너무 좋아하는 표현이죠, 저도. 컴퓨팅적 사고로 해결하는 거. 그러면 이 컴퓨팅적 사고는 뭐예요? 그거를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건상님이 생각하시는 건 뭐예요? 음, 동응, 동어 방법 같은데.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적으로 좀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게, 약간, 이게 뭐라 설명해야 되지? 좋은데요? 지금 너무 좋은 정의인데요?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게. 그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없는 건 뭐예요? 지금은, 가장 대표적인 거는 저는 자연어나 아니면은 자연어? 자연어는 컴퓨터가 이해할 수 없군요. 그런가요? 질문인데요. 저는 아, 컴퓨터는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을 네, 해서 자연어는 왜 컴퓨터가 이해할 수 없을까요? 그거는 좀 명확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게 가장 크지 않을까요? 자연어라는 특성상
완벽하게 명확하지 않은 부분. 명확하지 않은 부분. 보통 어떤 부분이 명확하지 않을까요? 음, 사람의 약간 감정이 들어가거나 감정이 들어가거나. 뭐 의사결정에 대한. 의사 결정에 대한. 그리고 저는 자연어가 어찌됐든 이 자연어 자체도 자체지만 이 맥락적인 부분에서 파악해야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맥락적인 좀, 부분? 네, 약간, 뭐, 이거는 뭐 한국어나 일본어가 좀 심한 걸로, 그 동아시아권이 좀 심하긴 한데, 이 자연어 자체를 직역했을 때가 아니라 좀 이 자연어 속에 담긴 맥락적인 부분에 따라서 같은 말이라도 좀 달라질 수 있는, 다르게 해석해야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컴퓨터가 이해하기 어렵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너무 좋은데요, 권상님? 너무 좋고. 그러면, 어, 컴퓨터가 이해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1과 0으로 이루어진 이진수로 전달을 해야 되지 않나. 이진수로 전달. 어, 일단 권상님 너무 좋고요. 권상님이 지금 이렇게 저랑 대화하면서 권상님이 생각하셨던 부분들을 쭉 풀어놔 주셨는데, 지금 저랑 대화하는 이 과정이,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논리적인 편이었어요. 음, 근데 저는 이 논리적인 편인가가, 개발자로서 앞으로 계속 일을 할 수 있는지, 더 성장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하나의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얼마나 논리적이냐, 사람이. 그래서, 어, 감정이나 의사결정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왜 명확하지 않을까를 생각해 보면, 0과 1로 딱 떨어지지 않는 부분이 많아서겠죠, 아무래도.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0과 1로 딱 떨어지게끔, 즉, 명확하게끔, 즉,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게끔, 프로그래밍적으로, 네, 즉, 컴퓨팅적 사고를 하는 그 일이 바로 개발자처럼 일을 하는 거잖아요. 네, 정리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네, 한 번 더 정리해 볼게요. 뭐 이게 다 맞다는 건 아니지만 건상님의 표현을 빌리는 거예요. 네, 큰 틀에서는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프로덕트를 만드는 일, 이런 일에 기여를 할 때 보면 논리적이지 않은 감정적인 혹은 의사결정이 필요한 연관일로 딱 떨어지지 않는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 맥락이 많이 포함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건 컴퓨터가 이해할 수가 없죠? 그러면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도록 어, 만들어줘야 되죠. 네, 그게 컴퓨팅적 사고가 필요한 지점이에요. 그거를 개발자처럼 일을 한다라고 우리는 표현하는 거죠. 개발자처럼 일하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개발자처럼 일을 잘 하려면요. 결국에는 명확하지 않은 부분을 명확하게 만들어주는 이 작업이 핵심이에요. 여기. 그럼 뭐가 명확하지 않은지를 파악해야 하고요. 그걸 명확하게 만들려면 논리적이어야 돼요. 네. 음, 그러면 이 논리적인 거는 어떻게 길러질까? 성장할까? 어떻게 성장시킬 수 있을까?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자바스크립트나 리액트 코어를 공부하는 게 하나의 방법이에요. 네, 그래서 연관이 있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즉 이걸 열심히 공부하면 사람이 논리적이 되고요. 그러면 명확하지 않은 걸 명확하게 잘하게 되죠. 네, 그러면 개발자처럼 일을 잘 해서 프로덕트에 기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어떤 걸 먼저 할까요? 그거는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들을 토대로 권상님의 상황에 맞게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네, 그렇지만 둘을 어, 무 자르듯이 나누기는 어렵다. 음, 그리고 지금 설명해 주신 것 안에서 이 자연어를 보면요. 컴퓨터가 이해할 수 없는 언어였어요. 자연어가. 자연어가 원래는 컴퓨터가 이해할 수 없는 언어였단 말이죠. 네, 그런데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LLM이 등장하면서 이해할 수 있는 언어가 됐어요, 이제.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가 됐냐면은 감정을 숫자로 표현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트랜스포머 알고리즘으로 가능한 거예요. 네, 그래서 어, 아주 그냥 쉬운 개념들만 설명해 보자면 뭐 벡터 그래프 이런 키워드들 가지고 GPT한테 또 물어보세요. 네, 그러면 감정이 어떻게 숫자로 바뀌는지 설명해 줄 거예요. LLM 안에서. LLM이 네, 어떻게 감정을 숫자로 바꾸는지. 숫자로 바꾼다는 건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컴퓨터가 이해할 수 없는 건 없어졌어요. 음, 그런데 아직 남아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어, 사람이 인정할 만큼 명확하게 컴퓨터 스스로 사람의 개입 없이 바꾸지는 못해요, 아직은. 음, 네. 이거를 명확하게 하는 이 단계에서의 갭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대하는 바랑 컴퓨터가 지금 LLM으로서 할 수 있는 바 사이에 갭이 있어요. 그러면 그 갭을 우리가 알려면 LLM을 많이 써봐야 돼요. 네, 네. 그래서 코딩 에이전트도 많이 써봐야 돼요. 그래야지 어느 정도 갭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 단계에서의 갭을 알 수가 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여기에 플러스로 LLM도 많이 써봐야 돼요. 에이전트 코딩이요. 어, 이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면 건상님이 워낙 똑똑하시기 때문에 다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음, 요 방향성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은 세 가지를 다 공부해야 된다가 답이고요. 네, 세 가지를 다 공부하기에는 우선순위가 급한데요? 라고 한다면 죄송한 얘기지만 잠을 줄이셔야 돼요. 음, 시간이 없어요. 네, 발전이 너무 빠르기 때문에 너무 제가 어, 조금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건상님도 지금 귀중한 시간을 내서 저에게 커리어 코칭을 받으시는 거잖아요. 네, 제가 가능한 도움을 많이 드리고 싶어서 군더더기를 덜어내고 핵심만 얘기하다 보니까 직설적으로 얘기하게 된 음, 건데요. 네, 무조건 지금 타이밍은 세 개를 다 미친 듯이 공부해야 돼요. 그래도 부족해요, 사실. 네, 그동안 쌓아온 게 너무 많고요. LLM의 발전 같은 것들이요. 다른 개발자들이 쌓아온 게 너무 많아요. 그거를 네, 따라잡고 그걸 뛰어넘으려면은 어,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저 또한 네. 허덕이고 있고요. 또 질문 주셔도 돼요. 이거는 제가 말씀 듣다가 제가 생각이 난 부분인데, 좀 다른 부분에 대한 질문인데, 협업과 관련해서 좀 드리고 싶은 질문이, 제가 이제 작년에 교내 스타트업을 하면서, 사실 제가 평소에도 좀 UX에는 관심이 많다 보니까,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티클 같은 것도 많이 읽고, 뭐 그때 이제 스타트업 진행 당시에, 음,
도입도 되게 적극적으로 밀어붙이고 했었는데, 사실 그때 당시 제가 고민을 했던 거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 어, 다른, 그러니까 디자이너 분들의 영역을 좀 침범하는 게 아닌가? 제가 좀 침범하는 게 아닌가라는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뭐 이런 것도 도입을 해야 된다, 뭐 저런 것도 도입을 해야 된다 많이 얘기를 하면서 그런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한편으로는 이제 점점, 이 AI 시대가 오면서 프론트엔드가 프론트엔드뿐만 아니라 뭐 UX, UI라든지 뭐 기획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개발도 뭐 백엔드라든지 이런 프로덕트 전반적인 부분을 담당하는 쪽으로 갈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영역 간의 경계가 모호해질 때 이 협업에는 어떤 영향이 가고 제가 약간 어떻게 마음가짐을 가져야 될지 좀 그런 게 궁금하더라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 의견이라고만 생각해 주세요. 네. 조심스러운 얘기들이 많이, 어, 조심스러운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될 거라. 음, 우선 건상님은 협업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 사람 혹은 여러 팀이 하나의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좀 같이 무엇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공동 하나의 뭐라고 하셨죠? 공동의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여러 성향을 가진 팀이나 사람이 네, 일을 같이 하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럼 왜 협업을 하죠? 일단은 가장 주가 되는 이유는 각 사람마다의 성향도 다 다르고 각 사람마다 잘하는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조금 최대한 효율을 내기 위해서 같이 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도 건상님 생각에 거의 뭐 동의하는 부분이 많이 있고요. 그러면 이제 건상님한테 질문을 드릴게요. 이 디자이너 영역을 침범한다고 느끼는 부분에 있어서 건상님은 왜 이렇게 침범했죠? 이것도 저도 조심스러운 얘기긴 한데 가장 큰 이유는 사실 그 디자이너 분들은 크게 관심이 없으시기는 하셨어요. 그런 유저 경험에 대한 부분에서 네, 크게 관심이 없다 보니까 어 그리고 뭐 다른 파트에서도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다 보니까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뭐 그게 걱정이 됐지만 뭐 해야 될 건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좀 했던 것 같아요. 협업하는 당시에 달성하고자 했던 하나의 목표는 뭐였어요? 저희는 어찌됐든 별로 결 하나의 목표는 사실 유저 수를 늘리고 매출을 늘리는 게 목표였어요. 그러면 건상님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UX가 실제적으로 UX, 유저 수와 매출이 올라가는 데 영향을 줬나요? 사실 그 부분에서도 좀 할 말이 많은데 어, 유저 수는 확실히 늘어난 거에 저는 기여를 했다고 생각을 네, 해요. 그때 이제 당시에 이제 뭐 앰플리튜드 같은 것들을 도입을 해가지고 좀 측정을 하고 그 개선을 하고 다시 측정을 하고 이런 식으로 했을 때 확실하게 그런 부분에서 기여를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매출적인 부분에서 그게 유의미한 기여를 했냐라고 하면은 저도 사실은 그게 증명할 수 있는 통계나 그런 거는 없다고 생각을 네, 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이런 것들을 도입하려고 했을 때 네, 그런 얘기도 많이 듣기는 했었어요. 이게 실제적으로 매출에 그렇게 크게 그러니까 매출에 영향이 가는 거냐라는 얘기도 좀 많이 들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네, 유저 수는 좀 저는 기여를 했다고 보지만
저도 매출은 잘, 네,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 당시의 경험이랑 별개로 그냥 건상님이 생각할 때 이런 UX, 건상님이 생각하는 UX가 실제 매출과 유저 수 증가에 기여를 하나요? 음, 저는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왜요? 저조차도 제가 생각하는 사실 UX라는 게, 그러니까 유저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유저가 기대하는,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기대하는 뭐 피드백이나 기대하는 반응이나 기대하는 것들을 이제 내줄 수 있어야 되는 게 저는 UX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 제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뭐 그거에 대해서 내가 전혀 기대하지 않는 뭔가 반응이 일어난다? 그러면은 사실 저는 그냥 어, 안 써버린다고, 그러니까 안 쓰고 말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뭐 그것까지 내가 감안을 하면서 내가 왜 이걸 써야 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뭐 회원가입을 한다 했을 때 회원가입에서 뭔가 플로우가 너무 길다든지 아니면 좀 불필요한 플로우들이 있다든지 하는 식으로 그런 부분에서 지치게 하면은 사실 이 서비스가 되게 간절하지, 뭐 나한테 대체 불가능한 서비스가 아니라면 저는 그냥 이탈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UX가 뭐 유저 수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고 유저 수가 그런 늘어나는 만큼 어찌됐든 간접적으로 매출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 이해했어요. 이런 것 같아요. 그 건상님이 이것에 대해 고민을 하게 된 배경은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유저 수가 올라간 건 뭔가 데이터로 증명이 된 것 같은데 매출이 올라간 건 권상님 스스로도 헷갈려서 내가 UX에 대해서 주장하는 게 타당한가? 스스로도 물음표가 있다 보니 침범했다고 느낀 게 아닌가 싶은데 맞나요? 그런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엠플레이트를 제가 도입을 한 것도 어찌 보면 좀 약간 설득을 하려고 도입을 한 의미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UX 개선 작업을 하면은 이만큼의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한번 이쪽에도 좀 관심을 가져보는 게 어떻냐라는 의미로 좀 도입을 했던 것 같아서 네, 그런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하. 좀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들을 풀어가고 싶은데, 네, 음, 우선 협업이요. 협업을 얘기하기 전에 UX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네, 결국은 사용자 경험인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음, 사용자는 정말 끝없이 공부해야 되는 것 같아요. 결국에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 공부죠. 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어, 말씀하셨던 회원가입 버너를 예로 들어보죠. 네, 단계가 이렇게 여러 개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너무 퍼널이 많아서 여기서 계속 탈락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회원가입을. 그러면 이거를 생략할 수 있나 해서 생략해서 이렇게 연결시켰어요. 그래서 회원가입 수가 엄청 올라갔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회원가입 시키는 서비스가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 꼼꼼하게 이 단계를 반드시 거쳐야 되는 거였던 거예요. 예를 들면 보험 약관이라든지. 네, 이걸 읽지 않고 그냥 가입을 하면 가입 수는 늘어나요. 근데 네, 궁극적으로는 사용자한테 그 가입을 시키는 게
이거를 읽고 나서 가입을 한 사용자들에게 진짜 도움이 됐던 거예요. 네.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끝없이 공부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사람 공부이고, 네. 서비스가 뭐고, 우리 서비스의 사용자가 누구고. 그러니까 반드시 무조건 회원을 많이 가입시키는 게 좋은가 하는 고민도 전 요즘에 많이 있어요. 네. 좀 다른 결의 얘기죠. 네.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진짜 좋은 UX가 뭐냐? UX가 정말 영향을 주는 거냐? 그러면 우리의 목적이 사용자 무조건 많고 돈 많이 벌면 끝이냐? 이런 부분부터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좀, 뭐 이상한 얘기처럼 들릴 수 있지만 저도 당연히 돈 많이 벌고 싶거든요. 돈 많이 벌고 싶은데 항상 고민해요. 제가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얼마나 자극적으로 썸네일을 가야 될까에 대한 고민이 항상 있어요. 음,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게 좋은 UX인지에 대한 고민은 계속 돼야 되고 그것이 스스로가 설득이 충분히 돼야 된다. 네. 근데 스스로가 충분히 설득이 됐는데 협업을 해야 돼서 다른 사람까지 다 설득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전 그건 비효율이라고 봐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애초부터 충분히 설득이 된 자기 자신과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팀으로 모여서 일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음, 그게 당연히 어렵죠.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캐릭터가 달라서 하나의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게 원래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효율이 심하고 네. 이걸 비효율이라고 보면 맞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조심스러운 얘기라고 한 거고 당분간은 저는 많은 사람과 협업은 하지 않으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음, 반드시 1인이 좋은 거냐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네. 적어도 소수의 팀이랑 해야 되지 않을까 정도의 생각은 있어요. 네. 그 이유는 나의 생각이 있다면 그 생각을 실현시켜 줄 동료들이 같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게 너무 쉬워졌어요. 음, 얘네가 다 에이전트로 대체될 수 있으니까. 네. 네. 그래서 그러면 혼자서 다 하면 그게 좋은 거냐? 그런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분명히 협업할 때에만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네. 그런데 일일이 모든 걸 설득하면서 가기에는 어려운 순간도 있는 것 같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고요. 네. 다만 가장 중요한 건 자기 자신부터 설득이 돼야 된다. 음, 권상님이 정말로 UX가 매출에 영향을 주고 우리의 공동 목표는 매출 상승이기 때문에 UX를 해야 돼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거를 증명할 수 있다면 어, 전 그게 침범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거는 네. 어, 인도죠. 리딩이죠, 리딩. 이끄는 거죠. 네. 그래서 해야 되는 일인 거고, 그건. 만약에 그렇다고 스스로 확신이 든다면. 근데 확신이 안 든다면 확신부터 해야 되는 거고, 좋은 UX가 뭘까? 그런 고민이 필요한 거고. 네. 그리고 그런 게 확신이 되고 났는데 동료가 설득이 안 돼요. 만약에 비효율이 있어요. 그러면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에이전트 동료를 적극 활용해 볼까? 나랑 잘 어느 정도의 컨센서스가 통하는, 그러니까 이해 수준이 맞는 그런 소수의 동료들이랑 빠르게 달려볼까 하는 어, 방식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약간 뭔가 좀 생각의 좀 폭이 좀 좁아진다거나 이런 문제는 없을까요? 굉장히 문제가 있죠. 그런 문제는 어, 메타인지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나는 생각이 좁다라는 걸 애초에 인지하고 있으면 이거를 개선하려는 다양한 노력을 하게 되죠. 네. 양질의
인터넷상에 돌아다니는 글을 읽을 수도 있고요. 책을 읽을 수도 있고요. 뭐 영상으로 배울 수도 있고요. 사람을 만날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이걸 계속 깨려는 시도를 해야죠. 네, 근데 그게 동료랑 협업했을 때 깨지는 속도랑 내가 스스로를 깨는 속도가 음, 정말 이해 수준이 잘 맞는 동료가 아닌 이상 보통 내가 스스로 깨는 게 더 빠를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네, 그 제가 너무 컴퓨터처럼 얘기하는 걸 수 있는데 네, 그 건상님이랑 압축된 시간 내에서 최대한 많이 전달해드리고 싶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네, 동의합니다. 그래서 건상님 쭉 얘기 들었을 때는 정말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이고 많이 생각도 정리된 부분들이 전 느껴져요. 그래서 너무 너무 좋고 성장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혹시 또 질문 있나요? 약간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기도 한데, 제가 4학년 당시에 되게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저희 학교만 그런 건지 아니면 뭐 전반적인 대학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LLM이 나오고 나서 뭔가 어,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굳이 내가 개념에 대한 부분이나 뭐 이론에 대한 부분이나 그런 것들을 알아야 하나? 어차피 뭐 다 해주는데 나는 그런 분위기가 팽배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3, 4학년 때 뭔가 뭐 프로젝트를 하든 아니면 뭐 주변에서 뭐 이야기들을 듣던 했을 때 느꼈던 부분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책임도 그러니까 이 결과물에 대한 책임도 AI한테 있다고 생각하는 케이스들이 많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네, 저는 사실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실제로 사용자한테 서비스되는 프로덕트를 뭐 개발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의 어쨌든 책임은 사람한테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뭐 그런 부분에 대한 뭐 실제 현업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도 궁금을 하고 이런 것들을 뭐 개발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것만큼은 결국 사람이 혹은 뭐 개발자가 직접 통제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좀 느끼시는 그러니까 영역들이 있는지가 궁금을 합니다. 음, 저는 건상님 생각에 동의하는 편이고요. 네, 어, LLM이 만들어주는 코드에 대한 책임은 사람이 지는 게 맞죠? LLM이 지을 수는 없어요. 특히 네, 회사를 다니면 LLM을 이용해서 코드를 짜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격인 거예요. 요리사한테 이 음식이 너무 맛이 없어요라고 컴플레인이 들어오면 요리사가 이 프라이팬 때문이에요라고 말하는 격인 거죠. 네, 그러면 손님 입장에서는 황당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저는 이런 생각에는 동의하지 않고요. 네, 어, 현업에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1인으로 나와서 한 지가 2년이 거의 2년? 1년 정도 돼가는 터라 1년 좀 넘은 터라 네, 최신 현업 동향을 뭐 제가 또 스타트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그마한 뭐 대기업의 상황 이런 건 잘 몰라요. 뭐 동료분들에게 전화해서 물어보면 알겠지만 근데 이제 그런 것과 별개로 그냥 생각해 보면 사람이 책임져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코드에 대해서는.
이거는 뭐 물어볼 필요가 없고, 다만 이런 것 같아요. 건상님이 말하고 싶은 내용은 개념 이론 이런 것 포함해서 LLM이 계속 발전하는데 공부해야 돼요? 이런 것도 같이 질문하고 싶다고 느꼈어요. 맞나요? 저는 약간 궁금했던 게, 그러니까 그 LLM이 발전을 하면서 이런 그런 책임은 사람이 져야 된다, 막 이런 것들도 바뀔 수도 있을지도 좀 궁금했어가지고. 그거는 되게 어려운 질문이긴 해요. 왜냐하면 제가 미래를 다 알 수는 없어요. 아, 네, 알 수는 없고요. 지금 그냥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미래의 LLM이 책임을 지게 될까? 어, 저는 아닐 것 같아요. 왜냐면 음, 누군가는 결국 그걸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죠. 그래야지 그 사람한테 뭔가 어, 책임을 묻겠죠. 근데 네, 예를 들면 이럴 수는 있겠죠. LLM이 아니라 뭐 코딩 서비스, 개발자를 대체해주는 코딩 서비스다. 그러면 그 서비스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있겠죠. 그러면 그 서비스를 개발한 사람이 또 책임을 받겠죠. 네, 그럼 사람이 어디까지 책임져야 돼? 하면은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저는 어, 작성된 코드의 모든 부분을 다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면 모든 부분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책임의 범위가 이만큼이라고 해서 이만큼 다 알아야 되냐 하면 어, 전 그건 또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좀 네, 도식도가 잘못됐는데 코드가 이런 식으로 그려보죠. 이렇게 트리 구조로 코드가 있어서 뭐 예를 드는 거예요. 폴더가 있고 파일이 있고 파일 안에 뭐 함수가 있고 변수가 있고 뭐 또 값들이 있고 이렇게 수많은 값들과 파일들과 폴더로 이루어진 레포지토리가 있다고 가정해 보죠. 네, 책임은 이거 전체를 다 져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에 이해의 정도는 점점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즉, 어떤 값 혹은 함수 이 정도는 저도 잘 몰라요. 이제 어떻게 구현됐는지. 네, 왜냐면 이제는 알 필요가 없어요. 그 정도는 LLM에게 맡겨도 되거든요. 근데 모른다고 해서 책임지지 않는 거냐? 이해를 하지 못했다고 해서 책임지지 않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 함수 레벨의 코드를 정확히 이해하지 않아도 내가 그 상위 단의 설계를 다 했기 때문에 네, 이 코드는 이럴 거야 하는 이 코드의 함수 하나의 함수가 어떻게 동작할지는 내가 대략 예측은 할 수 있어요. 내가 네, 설계한 코드 안에서의 범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몰라도요. 그래서 이해 정도는 함수 정도는 몰라. 이 밑에는 다 몰라. 이해 못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책임은 다 져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이해 정도도 함수 레벨에서 파일 레벨에서 뭐 폴더 구조에서 더 상위 어플리케이션 설계에서 인프라 설계로 점점 올라오고 있기도 해요. 네, 네. 그래서 만약에 이 이해 정도가 완전히 다 레포지토리 통째를 LLM이 다 알고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해도 책임은 져야 될 거예요. 음, 책임을 어떻게 지냐면 예를 드는 거예요. 뭐 PRD 같은 걸 꿰고 있어야겠죠.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레포지토리가 구성되어 있는지는 알아야 돼요. 멘탈 모델이 있어야 돼요. 요즘에 저는 멘탈 모델이라는 말을 많이 쓰게 되는데 자기가 운영하는 어떤 코드에 대해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도식도가 머릿속에 다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그게 필요한 상위 레벨인 것 같고 지금 그게 조금씩 더 자세해질수록 값 단위, 함수 단위, 파일 단위로 될 것 같고 파일 단위가 좀 말이 이상한데
뭐 컴파운드 단위가 될 수도 있고 아무튼 여러 가지 이해하시기 쉽게 표현하면 그럴 수 있겠죠? 네. 그런 정도인 것 같습니다. 결국 저 상위의 이해를 잘하기 위해서는 말씀드린 뭐 PRD나 멘탈 모델이나 그런 것들을 잘 깨고 있고 설계하는 게 중요한 거네요, 결국. 중요하죠. 중요한데 이걸 잘하려면 밑단에서부터 많이 연습을 해야 돼요. 네, 네. 더 좋은 함수가 뭘까? 책임을 잘 나누고 싱글 리스폰시빌리 그뭐 단일 책임 원칙을 잘 지키고 그런 것들을 지키면서 솔리드하게 함수를 만들어 보고 뭐 컴포넌트를 구성해 보고 그런 원칙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네. 잘 지키도록 해야 내가 그런 사람이 돼야 에이전트한테 그렇게 시킬 수 있고 만약에 그런 사람이 안 돼도 시킬 수 있어요, 요즘엔. 그냥 스킬 아, 네. 뭐 때려 넣으면 다 돼요. 근데 그렇게 때려 넣어서 된 거를 내가 왜 그렇게 했는지 이해를 못 하잖아요. 멘탈 모델이 없잖아요. 그러면 저는 소용이 없다고 생각해요. 음. 사실 저도 그러니까 좀 이전까지 뭐 LLM이 생성해주는, 그러니까 생성하는 많은 코드들 같은 거를 봤을 때 그런 두려움이 있기는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어찌됐든 제가 만든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완벽하게 내가 통제권이 있나에 대한 고민이 많았었는데, 네.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구나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죄송한데 마지막에 질문 뭐라고 하셨죠? 잠시만요. 그래서 이제 약간 개발자로서, 이런 부분들은 어찌됐든 사람이 직접 뭐 통제하고 해야 되냐를 여쭤봤던 것 같은데, 그게 이제 뭐 말씀 주신 멘탈 모델이나 PRD 뭐 이런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답변이 된 것 같기도 해요. 네, 네. 그래서 아마도 개발자로서 멘탈 모델이라는 것이 예를 들면 리액트도 뭐 파고 들어가면 코어가 어떻게 설계되었는지 이런 걸 공부하면은 참 재밌어요. 재밌다는 표현이 참 신기하고 좋은 아이디어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해냈을까 하는 것들이 여럿 있어요. 네. 뭐 서큘러 링크드 리스트로 막 관리하는 노드들 그런 개념들도 있고 그러면 와 진짜 너무 신기하네 어떻게 이렇게 생각해냈지 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공부해보면서 멘탈 모델을 만들어내는 그 능력이 길러진다고 생각해요. 네, 네, 그래서 아까 코어 얘기를 한 거고 디자인 시스템도 다 마찬가지고 네, 그런데 이거를 그러면 이것부터 공부하면 안 되냐 했을 때는 직접 손으로 타이핑해서 쳐보면서 이것도 또 꼰대 소리 들을지 모르겠는데 손으로 처분하는 건 아니에요. 손으로 처분하는 건 아니고, 그러나 어떤 함수는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 원칙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런 개념들은 머릿속에 있으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네, 사고 방식인 것 같아요. 어떻게 사고하는지 그 사고 방식에 대한 얘기고, 그게 결국에는, 여기서 말씀드렸던 논리적인 편, 얼마나 논리적이냐, 네, 얼마나 컴퓨팅적으로 사고하느냐, 네, 이런 부분들이 결국엔 개발자로 더 잘 일할 수 있게 만들어줄 것이다 정도입니다. 네. 권상님, 그래서 저는 권상님 정말 잘 성장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표현이 좀 이상할 수 있는데 뭐 다 큰 어른한테 성장한다는 게 뭐 저도 계속 성장 중이니까요. 그래서 네, 개발자로서는 끝없이 성장해야 되는 것 같고 네, 그럴 때 지금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린 것이 있는데 이게 다 정답은 절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권상님의 생각을 더 견고히 만드는 데 밑거름으로 사용해 주시면 충분하고요.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도 2026년도 2월 24일의 얘기고, 뭐 3월 24일이 되면 또 다르게 생각할 수 있죠. 네. 끝입니다. 질문 더 있나요? 아니요, 질문은 더는 없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 있나요?
약간 뭐 이상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회사를 들어가게 돼서 된다면은, 제 회사 안에서 이제 아까 말씀 주셨던 게, 협업을 할 때, 그, 그러니까 뭐 내가 저 자신을 먼저 설득을 하고, 다른 사람들을 뭐 설득은 아니고 뭐 인도를 하다가 안 되면은 이제 저와 마음이 맞는 사람들 혹은 뭐 에이전트를 구성을 해서 뭐 하는 게 더 이제 효율적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회사는 사실 그게, 그러니까 뭐라 해야 그럴 수가 없다고, 없는 환경일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럴 때는 그냥, 어, 어, 제가 그냥 회사 핏에 맞는 사람으로 바꿔야 되는 건지, 음, 질문이 이상한 것 같은데. 이해했고요. 권상님 말씀은 이제 입사했을 때 다른 사람들과 생각이 달라서 협업이 잘 안 되는 경우에는 계속 이제 회사를 다니는 게 맞는지, 뭐 내가 회사에 맞춰야 되는 거 아닌지 그런 질문인 것 같아요. 맞나요? 아, 네. 그 질문은 건상님의 가치관과 엮여 있어요. 건상님이 직업에 대한 직업관이 있으실 거잖아요. 건상님이 인생에서 직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나의 꿈을 이루는 도구인지, 아니면 직업은 그냥 밥벌이 수단인지, 혹은 뭐 직업으로 어떻게 살고 싶은지, 일이란 네. 무엇인지,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스스로 물어보고 깊이 고민해서 답을 먼저 찾아야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질문들을 하면서 답을 찾고요. 제가 예시로 저의 경우를 말씀드리자면, 이게 정답이라는 건 아니고 저의 경우일 뿐인 건데, 저는, 음, 나 자신까지는 설득했는데, 다른 사람을 리딩하는 건 실패했어요. 네. 그리고 그 정도로 능력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 그래서 에이전트 혹은 소수의 팀이라는 길을 선택한 거고요. 모든 사람이 저처럼 해야 되냐 하면 그건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르고 다양하다고 생각해요. 정답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게 뭐 적절한 예시가 아닐 수 있지만, 누구는 요리사가 되고, 누구는 가수가 되고, 누구는 개발자가 되는 건데, 무조건 에이전트를 쓰세요라고 말하는 게 저는 맞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AI 안 쓰면 뒤쳐져요. 뭐, 다, 다 망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사실. 물론, 이제 아빠 엄마한테는 뭐, AI 많이 쓰세요라고 얘기하긴 했어요. 가까운 사람들한테는 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거는, 마찬가지로 이런 방식에서 다 에이전트 혹은 소수의 팀이랑 일을 하는 게 맞아요. 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네. 그러나 제가 생각했을 때 제 가치관에 따르면, 제 직업관에 따르면, 이렇게 가는 게 맞구나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건상님이 먼저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해 보시고, 건상님의 인생에서 중요한 게 무엇인지,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그런 거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하신 다음에 결정하셔야겠죠? 네. 그 사실 커리어 코칭이라고 했지만, 인생 상담 같은 거예요. 네. 왜 그러냐면 커리어는 인생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결국에 제가 상담해드린 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건상님의 생각을 끄집어내는 거, 그런 시간이고,
네, 권상님이 그동안 많은 생각들을 하셨기 때문에 끄집어낸 게 많았어요. 이 시간에. 네. 그래서 권상님이 되게 좋은 분이고 성장 가능성이 크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 거고. 그래서 충분히 더 고민을 많이 하시면서 좋은 길을 찾아가실 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어, 네, 다만, 음, 그 과정에서 이건 뭐 너무 개인적인 얘기지만, 어, 다른 사람들에게 실제적으로 무언가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 게 저는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그게 무엇이든 상관은 없어요. 그냥 도움이 되는 무엇인가를 만들던, 실제 도와주던,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는 게 저는 좋았어요. 네. 끝입니다. 저도 뭔가 이 시간에 좀 제 생각도 많이 정리가 된 것 같고, 약간 어떤 방향성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구나도 좀 어느 정도 많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권상님 정말 어, 잘 되실 거예요. 잘 되실 거고 네, 편안하게 생각하시고 대신 치열하게 공부하시고 네, 일을 하시고 경험을 많이 쌓으시고 하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또 업계가 생각보다 좁더라고요. 돌고 돌아서 다 만납니다. 네. 그래서 응원하고 조심히 들어가시고요.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네,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들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 권상님, 요건 좀 다른 얘기인데